청취자님, 최근 경제 뉴스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 정말 기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쪽은 막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거의 뭐 빙하기에 접어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시장에 오르고 내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기술 자산이랑 미래 산업은 막 끝없이 팽창하는데 정작 우리가 매일 밥 먹고 물건 사는 실물 경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자료 심층 탐구의 목표가 바로 이 극단적인 시장의 이중 구조를 파헤치는 겁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고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료들을 같이 분석할 전문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거대한 모순이 결국 청취자님의 지갑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 이게 오늘 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당장 그 뜨거운 곳부터 한번 보죠. 미국 증시 보면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로 자본이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애플하고 인텔의 파운드리 협력을 막 중지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아니 근데 개별 기업의 칩 위탁 생산 계약을 왜 국가가 나서서 맺어주는 건가요?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AI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 그 자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즉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거대한 공장 인프라를 무조건 자국 내에 두겠다는 전략이에요. 아, 자국 기업의 통제 하에 두겠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미래의 석유를 캐는 정유시설을 남의 나라에 맡길 수 없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확 와닿네요. 그 뜨거운 자본이 반도체를 넘어서 뭐 로봇이나 디스플레이로 흐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맞습니다. 특히 자료 중에 흥미로웠던 게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군대 수색이나 보급에 투입하려고 논의 중이라는 대목이었어요.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군용 로봇이요? 이거 약간 그 아웃도어 브랜드가 일상복 팔기 전에 뭐 에베레스트 같은 극한 환경에서 성능을 먼저 테스트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군대라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오류 없이 작동한다. 이걸 증명해버리면 민간 시장에서의 신뢰는 뭐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현대차는 이제 그냥 바퀴 달린 쇳덩이 파는 곳이 아니네요? 그럼요. 데이터랑 로봇이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를 지배하려는 거죠. 여기에 OLED 모니터 같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이 폭발하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아, 게이머들 프리미엄 수요 말하는 거죠? 네, 한번 그 압도적인 시각적 경영을 한 소비자는 절대 과거의 해상도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경험제의 특성이 확 작동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첨단 기술은 막 에베레스트 넘고 우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로 좀 내려와 볼게요. 당장 중동 휴전 협상 위기로 유가 막 들썩이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국내 자영업자분들은 저녁 시간대 전기요금 폭탄까지 맞고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AI랑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거의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런데 당장 그 비용 상승의 압박은 동네 식당 사장님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거대한 거시경제의 마찰음이 가장 밑바닥 실물 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용 압박받는 건 거대 플랫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무조건 싼 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초저가를 무기로 삼던 알리나 테모 같은 중국 이커머스들이 최근 주춤하고 있다는 자료 보고 좀 놀랐어요. 소비자들 지갑 얇아졌는데 왜 이탈하는 걸까요? 그게 소비자들이 비용의 개념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건값이 아무리 싸도 품질 불량이나 불편한 환불 절차 같은 나쁜 사용자 경험이 반복되잖아요. 아, 그러면 짜증나죠, 사실. 그렇죠. 결국 그게 더 큰 감정적이고 시간적인 비용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반면에 다이소처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성비를 제공하는 것만 살아남고 있는 거죠. 와, 결국 극단적인 초저가보다 내 심리적인 방어선을 지켜주는 신뢰가 킬러 컨텐츠군요. 신뢰하니까 말인데 삼성전자의 파워브리스크 이야기도 이 구조 속에 놓고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네, 단순히 임금 더 달라는 노사 갈등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자칫하면 AI 패권 경쟁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설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거 생산하는 건 사람이랑 조직이니까요. 수십조 원 쏟아부은 공장도 노사 불안정성 앞에서는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력 그 자체보다는 이 거대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조직 관리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산업의 비전이랑 현실 경제의 팍팍함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게 청취자님의 투자 계좌에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요. 거액 자산가들은 방금 말씀드린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 재편이라는 그 구조적 변화에 자본을 묻어두고 장기 수익을 냅니다. 아, 큰 그림을 보는군요. 네, 반면에 소액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의 유가 변동이나 실물 경제 노이즈에 흔들려서 잦은 단기 매매를 하다가 정작 큰 상승장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의 격차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서 벌어지는 거네요. 내가 투자한 곳이 일시적인 유행인지 국가가 밀어붙이는 거대한 인프라 변화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맞습니다. 세상의 큰 돈은 이미 AI랑 로봇을 향해 달려갔지만 우리 일상은 여전히 고물가와 비용 상승에 발목 잡혀 있잖아요. 이 모순된 두세 개의 간극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로봇 이야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 군대라는 극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성능 검증을 마친 첨단 로봇들이 곧 민간으로 내려올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그 로봇들이 지금 인건비랑 전기요금 폭탄으로 허덕이는 우리 주변 자영업자들의 일상 공간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의 일자리와 실물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까요?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